따끈한 밥 위에 맛있는 이야기가 가득 하면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있죠. 바로 일본의 국민 소울푸드, 돈부리인데요. 오늘 이 평범해 보이는 덮밥 한 그릇, 여기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세계로 제가 여러분을 한번 안내해 볼게요. 와, 이거 보세요.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근데요, 이 한 그릇이 단순히 밥 위에 재료를 올린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거. 사실 여기에는요, 수백 년의 역사가 아주 빽빽하게 담겨져 있거든요. 아니, 이 단순해 보이는 밥 한 그릇에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저랑 같이 그 비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돈부리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그 비밀스러운 역사 속으로 훅 들어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일본 전역의 대표 돈부리들을 쫙 둘러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한 그릇에 담긴 진짜 깊은 의미까지 알아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돈부리가 뭐길래 정확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돈부리는 한자로 우물정자 안에 점이 찍힌 돈자를 쓰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밥 위에 조리한 재료를 얹은 덮밥이죠. 근데 진짜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돈부리라는 말이요, 음식 이름이기도 하지만 음식을 담는 바로 이 큼지막한 그릇, 이 그릇 자체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럼 이제 돈부리의 비밀스러운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음식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찰에서 시작됐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돈부리의 진짜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저기 무로마치 시대까지 가야 해요. 당시 사찰에서 먹던 호한이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뭐랄까, 채소를 부드럽게 익혀서 밥 위에 얹고 거기에 따뜻한 국물을 싹 부어 먹는 아주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이었어요. 지금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바로 이 음식이 모든 돈부리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이 그릇의 유래인데요. 한 기록을 보면요, 16세기에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의 도공들, 바로 그분들이 이 돈부리 그릇의 원형을 처음 만들었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와, 우리가 그냥 맛있게 먹는 이 음식의 역사에 이런 아픈 문화교류의 흔적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돈부리의 황금기가 짠! 하고 열립니다. 도시가 커지고 바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빠르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필요했겠죠? 바로 그때 1837년에 텐동이 나오고 1890년에 규동, 바로 다음 해에 오야코동, 그리고 1913년에 가추동까지. 와, 진짜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사랑하는 클래식 돈부리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바로 그 황금기에 탄생한 주역들이죠. 오늘날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말 그대로 돈부리 명예의 전당에 오른 메뉴들. 지금부터 하나씩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오야코동입니다. 직역하면 부모와 자식 덮밥이라는 뜻인데요. 어때요? 이름부터 벌써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왜 부모와 자식이냐고요? 바로 닭고기, 즉 부모와 달걀, 즉 자식을 한 그릇에 담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재치 넘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파생된 이름들도 정말 재밌거든요. 닭고기 대신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쓰면 얘네는 서로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타인덮밥, 탄인동이 되고요. 연어랑 연어알을 쓰면 해산물 부모 자식 덮밥이 되는 식이죠. 다음 주자는 규동입니다. 규동은 정말 돈부리를 빠르고 저렴하고 맛있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만든 그야말로 패스트푸드 혁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시노야 같은 체인점들이 바로 이 규동을 일본의 대표적인 소울푸드로 만들었잖아요. 특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던 노동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빠르고 든든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면서 규동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시대의 아픔을 함께 이겨낸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돈부리 그릇 하나 딱 들고 일본 전역으로 미식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이 한 그릇 안에 일본 각 지역의 자부심과 특색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어떻게 보면 돈부리는 일본 전역을 비추는 거울 같아요.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자기네들 자랑인 특산물을 듬뿍 담아서 이게 우리 지역 돈부리다 하고 개성을 뽐내거든요. 정말 다양한 돈부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나고야의 히츠마부시예요. 언뜻 보면 그냥 장어덮밥,
그러니까 운하동이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고야만의 독창성이 더해지면서 이건 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핵심은 바로 먹는 방법에 있어요. 아주 독특해요. 일단 밥을 4등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는 그냥 장어 본연의 맛을 즐기고, 두 번째는 김이나 와사비 같은 양념을 더해서 먹고요. 세 번째는 육수를 촤르르 부어서 오차즈케처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지금까지 먹어본 방법 중에 제일 맛있던 걸로 한 번 더. 와, 이건 그냥 밥 먹는 게 아니죠. 맛의 변화를 즐기는 하나의 의식이자 정말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이번엔 북쪽 아오모리현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는 이름부터가 엄청난 박구단동, 우리말로 하면 폭탄덮밥이 있어요. 왜 폭탄이냐면요, 신선한 해산물에 낫또, 날달걀 노른자까지 이 모든 재료를 한 번에 섞을 때 그 모습이 마치 폭탄이 빵 터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래요. 재밌죠? 자, 이번엔 쭉 남쪽으로 내려가서 후쿠오카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고마사바동을 맛볼 수 있는데요. 신선한 고등어회를 간장이랑 고소한 참깨 소스에 쓱쓱 버무려서 밥 위에 턱 하니 올린 덮밥이에요. 아까 북쪽 아오모리랑은 또 완전히 다른 그런 바다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본 전역을 돌며 다양한 동부리를 만나봤는데요. 이 긴 여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했을까요? 이제 동부리 한 그릇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돈부리는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먼저 한 그릇으로 완벽한 식사를 해결하는 효율성. 그리고 막 이것저것 섞는 게 아니라 핵심 재료 한두 개의 맛을 제대로 살리는 단순함의 미학도 있고요. 또 각 지역의 자부심과 제철 재료를 담아내는 하나의 캔버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옛날 모습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변하는 혁신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이 모든 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네, 동부리는 바로 그릇에 담긴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한 돈부리의 숨겨진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그 음식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